네, 다음으로는 KL 다이버전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비음수성, 논네거티비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증명에는 젠센 이니퀄리티, 젠센의 부등식이라는 수학적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젠센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센 이니퀄리티는 아래와 같은 부등식을 의미합니다. 얘는 이미 증명되어 있는 애가 되겠고요. 얘의 이제 수식을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 우리가 x의 가중합이 되겠죠. 람다라는 것은 전체의 합이 1이고 그리고 0보다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가중합을 내고 나서 함수 f를 취한 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x에 대해서 함수 f를 취하고 걔에 대해서 가중합을 낸 게 더 크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f가 콘벡스일 때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컨벡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볼록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랑 fx의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제 볼록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이제 하나가 있거나 없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우리가 컨벡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컨벡스 함수라고 하는데 이 f가 컨벡스 함수일 때 이 식을 만족한다, 젠센 이니퀄리티를 만족한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KL 다이버전스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F가 컨케이브일 때는 이 부등식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F가 컨케이브일 때는 이 부등식이 반대가 되는데 컨케이브 함수 중에 하나가 로그 x죠. 로그 x 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x 그 다음에 로그 x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겠죠. 컨케이브 함수라고 부릅니다. 컨케이브 함수는 마이너스 컨벡스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컨벡스, 즉 이제 얘를 뒤집었을 때 x축 대칭을 시켰을 때 컨벡스인 애를 컨케이브라고 부릅니다. 뭐 오목 함수라고도 부르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 로그를 f로 봤을 때 우리가 gx의 기대값이 이제 각각의 gx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는 거의 기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부등식의 반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f를 로그로 보게 되면은 위에 가 바로 아래에서 이제 부등식의 반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케이브가 마이너스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로그 값을 대입했을 때, 컨케이브라는 걸 대입했을 때 젠센의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K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기 뒤쪽에서 증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K의 다이버전스를 한번 풀어 헤쳐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의 다이버전스를 풀어 헤쳐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K의 다이버전스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쪽을 시그마 안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있는 마이너스 1 곱셈을 로그의 지수 부분에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 지수 부분을 옮기면은 바로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로 이제 풀어헤칠 수가 있죠. 어떻게 두 개로 풀어헤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두 개로 풀어헤치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로그를 이용한 컨케이브 앞에 봤었던 그 젠센 이니퀄리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px가 람다가 되겠죠. px가 람다를 해석할 수 있는 게 px는 항상 0보다 크고요. 그리고 px의 합을 냈을 때 px의 모두 합을 냈을 때 1이 됩니다. 즉 px가 함수이기 때문에 즉 px가 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합이 1이고 항상 0보다 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x의 가중합이라는 거는 결국 람다의 가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람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 중에서 이 로그를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왼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그를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그게 더 크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p랑 p가 약분이 됩니다. p가 약분이 돼가지고 얘를 이제 시그마 q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q를 쓸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시그마 q도 q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합산을 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증명을 했냐면은 마이너스
KL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 PQ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 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고쳐주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죠. 얘는 플러스로 변하고요. 얘는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X가 0 이상일 때 우리가 이 K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일 분포일 때 최대 엔트로피를 가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Q라는 분포를 균일 분포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Q라는 분포가 유니폼 펑션이고 우리가 이산 균일 분포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U랑 어떤 특정 분포 P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분포 P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앞에서 증명을 했죠. KL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KL 다이버전스를 풀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시그마 px 로그 p랑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px 로그 u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로그를 나눠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가 바로 마이너스 엔트로피 p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의 엔트로피의 마이너스를 곱하는 수치가 되는 것을 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UX가 결과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었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다시 쓰면은 UX의 확률 분포가 결과적으로 이제 X의 X 집합이 있을 때 X 집합의 카디널리티 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니폼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사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1부터 6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2, 3, 4, 5, 6. 근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이 6분의 1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각각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6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확률 값은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이 전체 이산 집합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바로 6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라는 집합이 이 1부터 6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x라는 집합이 1부터 6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x의 원소의 개수분의 1이 각각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x가 바로 주사위로 쳤을 땐 6분의 1이 되겠고요. 얘를 일반화시켜서 보면은 x의 카디널리티, 즉 x의 원소의 개수분의 1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역수니까요. 얘를 이제 그냥 x의 카디널리티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시그마 px 곱하기 로그 x의 카디널리티가 되는 것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px 시그마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합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x 숫자를 우리가 뭐 c라는 상수값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px 시그마를 생각했을 때 이제 px가 이제 확률 변수니까 대략적으로 합이 1이고 그리고 각각이 0 이상 1 이하인 그런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0.3, 0.5 그리고 0.2 이런 식으로 뭐 3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3개의 확률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 합이 1이고 이제 각각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이제 0.3 곱하기 c 플러스 0.5 곱하기 c 플러스 0.2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확률 변수가 어떻게 존재했든지 간에 이 합이 1이면은 그냥 얘는 c죠. 얘가 이제 합이 1인 이상 px 시그마가 합이 1인 이상 결과적으로 이제 로그의 x의 카디널리티의 기대값이 되는데요. 그 값은 바로 그냥 px 시그마를 하나 없나 하지 않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p의 엔트로피 플러스 로그의 x의 카디널리티가 됩니다. 이 x라는 것은 이제 경우의 수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로 쳤을 때는 6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동전 던지기를 쳤을 때는 앞면 뒷면이니까 x의 카디널리티가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x라는 것에 결과적으로 이제 P분포의 엔트로피랑 그리고 x의 카디널리티의 로그를 취한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0 이상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0 이상 로그 x의 카디널리티 마이너스 엔트로피 x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얘는 x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이 로그의 카디널리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엔트로피 최대값을 로그 x의 카디널리티 얘의 상한선을 가진다라고 증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최대값을 언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x의 엔트로피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마 로그 p p 곱하기 로그 p죠. 근데 이 p가 결과적으로 x의 카디널리티분의 1일 때 얘가 바로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다시 쓰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p 곱하기 로그 p인데 p가 x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균등분포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균등분포일 때는 p를 x의 카디널리티 분의 1로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얘를 여기 지수 부분에다가 옮겨주게 되면은 다시 쓰게 되면은 얘를 이제 플러스로 고칠 수 있게 되겠고 이 지수 부분이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돼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그마를 생각을 해보고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그마는 모든 x에 대해서 하는데 x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합을 하는 것의 결과값은 로그 x의 카디널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식이 성립할 때는 이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될 때인데 상한선이 얘가 될 때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p 값이 x의 카디널리티 분의 1이다. 즉 균등분포일 때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맥시멈 값은 로그의 x의 카디널리티가 되는데요.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하냐면 즉 최대값이 언제 되냐면은 그 P분포가 균등분포일 때 성립을 한다. 즉 P분포가 균등분포일 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엔트로피를 배울 때 동전 던지기 예제를 봤었을 때 0.5의 확률에서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엔트로피를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얘를 이제 배웠을 텐데 균등분포가 이제 앞면 뒷면이 둘 다 50%인 얘가 되겠죠. 그때 이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라는 함수를 봤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KL 다이버전스랑 MLE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L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두 연속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P가 주어졌을 때 Q로서 가장 가까운 P 분포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에 가장 가까운 Q 분포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를 가장 미니마이즈 하는 Q를 찾아서 걔를 우리가 Q 스타로 놓겠다라는 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KL 다이버전스를 가장 작게 하는 Q가 찾고 싶은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Q를 미니마이즈 하는 입장에서 얘는 이미 고정된 값이죠. 얘는 이제 상수입니다. 즉 이제 P랑 로그 P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우리가 Q를 미니마이즈 하는 데 있어서는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상수 취급을 해버리고 뒤에 얘를 이제 최소화 시키는 Q를 찾는 게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P라는 이 확률 변수를 이미 관측한 경험적 디스트리뷰션,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애가 되겠고요. 이전에 배웠던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앞에 이 수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얘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수 C는 바로 앞에 봤었던 P 로그 P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PD를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이 부분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는데요. 이 델타 함수랑 qx랑 합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xn일 때, x가 xn일 때만 우리가 로그 q가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고쳤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n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수식이 나오는데요. 얘가 바로 이제 k의 다이버전스가 되겠고, 얘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q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식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식이 뭐냐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오브젝티브랑 똑같은 수식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k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q를 찾는 그것은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찾는 것과 똑같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q를 찾는 게 바로 k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q를 찾는 거랑 목적이 똑같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전개해 놓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똑같은 수식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얘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하는 거랑도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LE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점들을 앞에서 배웠죠. MLE는 이제 훈련 세트에 지나치게 많은 가중치를 두게 돼서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경험적 분포가 사실 측정한 우리의 실제 데이터잖아요. 측정한 실제 데이터인데 뭐 샘플 수가 작거나 혹은 에러가 많이 포함된 노이즈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우리가 얘 자체가 피 분포를 잘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셋이 좀 크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데이터의 집합은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숫자 손글씨 데이터로 이루어진 엠리스트는 6만 장 정도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숫자 손글씨 데이터, 인간이 생성한 숫자 손글씨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생성한 숫자 손글씨는 뭐 몇만이 아니라 뭐 몇십 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실제 피 분포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피 분포를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MLE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워드 K의 다이버전스랑 리버스 K의 다이버전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P라는 주어진 분포에 대해서 Q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K의 다이버전스는 대칭 시메트릭이 아니기 때문에 D, PQ랑 D, QP랑 같지 않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Q를 P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소화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겠죠. DPQ를 최소화하든지 DQP를 최소화하든지 둘 다 이제 가능은 할 것입니다. 둘 다 이제 P를 Q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수식적인 부분에서는 두 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수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를 실제 시켰을 때 두 개가 다른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먼저 포워드 KL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자면은 포워드 KL은 일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M 프로젝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먼트 프로젝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Q가 P의 모멘트, 즉 평균이랑 분산들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징이 뭐냐면은 제로 어보이딩이랑 모드 커버링 비헤이버를 가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P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P 분포가 무조건 주어져 있는 확률값이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Q 분포가 걔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은 부분을 커버하려고 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P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Q가 0이라는 수치로 최적화를 시키게 되면은 방금 봤었던 그 KL 다이버전스 이쪽 부분이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라면은 이 부분 KL 다이버전스의 포워드 KL 부분이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얘가 무한대가 안 되기 위해서는 P가 있는 부분, P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Q가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P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러니까 PX 얘가 뭐 0.0001의 확률값을 가지더라도 QX가 0이 아니어야지만 이 K의 다이버전스가 무한대가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확률값에 대해서도 QX는 얘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로 어보이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그것은 우리가 P를 포함하도록 최적화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리버스 KL은 이것과 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버스 KL은 I 프로젝션 혹은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제로 포싱 혹은 모드 시킹 비헤이비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P가 0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Q가 0이 이상으로 이렇게 최적화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때 얘가 반대로 이제 인피니트 즉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즉 관측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Q가 최적화가 그러니까 Q가 양수를 내보내면 안 되게 되겠죠. 관측이 안 된 부분 즉 P의 확률이 0인 부분에 대해서는 Q를 최적화하려고 할 때 걔의 확률 값이 양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빈 값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리버스 KL을 사용을 해서 Q를 최적화를 시키면은 Q가 바로 P의 최빈 값에 몰려서 최적화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P의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그림으로써 이제 나타낸 부분이 바로 A, B, C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서 A가 바로 forward KL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고 B와 C가 모두 다 이제 리버스 KL을 사용해서 Q를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분포가 바로 이 P 분포가 되겠고 이 빨간색 분포가 바로 P 분포를 맞추려고 추적한 Q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ward KL을 사용해서 이제 P 분포를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P 분포가 제로인 부분에 제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커버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특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P 분포는 가우시안 믹스처인 상황이고 Q 분포는 가우시안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P 분포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Q 분포가 0이 아니게 이렇게 최적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도록 베리언스가 커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리버스 KL을 통해서 이 Q 분포를 최적화하려고 하면은 B나 C 중에 한 개로 최적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Q 분포가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P 분포가 0이다라고 하면은 무한대 값을 K 다이버전스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최적화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렇게 가장 빈도가 높은 쪽에 Q 분포가 몰려서 최적화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인 상황에 대해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포워드 K를 쓰면 이런 식으로 Q 분포가 최적화가 되고요. 리버스를 쓰면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 최적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